번역된 유튜브 대본. 인트로 음악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 새벽 2시에 발가락이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잠에서 깨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통증이 단순히 발가락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통풍을 방치했다가 심장까지 망가뜨린 분의 실제 사례와 함께 반대로 음식만으로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그 음식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이걸 드시기 시작한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고통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밤들, 아침에 일어나 발을 땅에 딛기조차 두려운 그 마음을로.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희망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바꾼 한 남자의 이야기. 서울 구로구에 사는 67세 이정훈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 이정훈 어르신의 가장 큰 낙은 동네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 갖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들과 맥주 몇 잔에 삼겹살을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죠. 그런데 그날 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어르신은 극심한 고통에 잠에서 깼습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마치 불에 타는 듯했습니다. 이게 뭐지? 어디 부딪혔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통증은 더 심해졌고 발가락은 빨갛게 부어올라 신발조차 신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니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이랬습니다. 통풍입니다. 요산 수치가 8.7mg 기엘이네요. 정상 수치가 6.0 미만이니 굉장히 높은 수치였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말 무서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어르신, 이거 그냥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통풍은 관절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심장에도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정훈 어르신은 이것이 단순한 발가락 통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통풍이 왜 생기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대부분 고기나 술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만 생각하시지만 그보다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통풍은 발포요산 발포이라는 노폐물이 우리 몸에 쌓여서 생기는 병입니다. 요산은 음식을 소화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인데 문제는 이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신장 기능이 좋아 요산을 잘 걸러내지만 60세 이후로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야기의 근육량 감소, 부족한 수분 섭취, 특정 약물 복용 등이 겹치면 요산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 요산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관절, 특히 발가락, 발목, 무릎 같은 곳으로 가서 바늘처럼 뾰족한 결정체를 만들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음식으로 요산 수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식단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알류마티스 아케이 연구에 따르면 약물 치료와 식단 관리를 병행한 환자의 치료 성공률은 85%에 달했습니다. 반면 약물 치료만 받은 환자는 62%에 그쳤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음식이 곧 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0세 이후에 시작하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전문의의 조언. 내과 전문의 김지훈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많은 통풍 환자분들이 통증만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통풍은 전신질환입니다. 심장병,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과 모두 연결되어 있죠.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60대 이후에는 식단 관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잘 지켰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셔야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요산 수치뿐만 아니라 신장과 심장 기능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풍을 잡는 5가지 기적의 음식. 자, 이제부터 과학적으로 증명된 요산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리. 천연 진통제 체리. 보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633명의 통풍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체리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통풍 발작이 별표 35% 별표나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막아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거든요. 하루 15에서 15알이면 충분합니다. 냉동 체리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이정훈 어르신도 매일 아침 체리 15알을 드신 후 한 달 만에 요산 수치가 8.7에서 6.3으로 떨어졌습니다. 저지방 우유 앤드 요거트, 요산 배출 촉진제 우유 하버드에 대해서 12년간 4만 7천 명 이상을 추적 조사한 결과 저지방 유제품을 많이 섭취한 그룹이 통풍 발병률이 별표 43% 별표나 낮았습니다. 우유 속 카제인과 락토알부민 단백질이 요산 배출을 돕기 때문입니다. 단, 반드시 저지방 제품으로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 우리 몸의 균형 유지 토마토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산성화된 우리 몸을 중화시켜줍니다. 몸이 산성이 되면 요산이 잘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 염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 항염증의 왕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면서도 요산의 원료가 되는 퓨린 함량은 매우 낮습니다. 통풍 환자에게는 최고의 채소죠. 찌거나 데쳐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 최고의 치료제 물방울 음식은 아니지만 물은 가장 강력한 통풍 치료제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이 요산을 걸러낼 수 없습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즉 2리터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경고,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 이제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영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박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해식을 즐기셨고 특히 소주와 삼겹살, 곱창을 좋아하셨습니다. 50대 후반부터 가끔 발가락이 아팠지만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65세가 되면서부터 통풍 발작은 점점 심해져 일주일에 2번씩 찾아올 정도가 됐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약만 먹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의 식단은 전혀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고 다리가 심하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만성 신부전 3기입니다. 수년간 방치된 통풍 때문에 요산 결정이 신장에 쌓아 신장을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통풍은 단순히 발가락만 아픈 병이 아니라는 것을로. 이것은 온몸을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숨겨진 비장의 무기 앤드 피해야 할 음식. 자,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장의 무기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마트에서 쉽게 지나치는 채소, 샐러리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 결과 샐러리 씨앗 추출물이 요산 배출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루에 2-3줄기만 생으로 드시거나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처럼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내장류, 간, 곱창, 순대 등은 요산 폭탄입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정어리, 멸치는 퓨린 함량이 높습니다. 기름진 고기, 갈비, 삼겹살, 닭 껍질 대신 살코기 위주로 드세요. 술, 특히 맥주는 퓨린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 자체가 요산 배출을 방해합니다. 단음료,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의 과당은 체내에서 요산 생성을 촉진합니다. 김미자 어르신의 이야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 가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2세 김미자 어르신은 3년 전 요산 수치 8.5로 통풍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발작이 올 정도로 심했죠. 하지만 김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고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요산 수치는 8.5에서 건강한 수치인 5.1로 뚝 떨어졌습니다. 통풍 발작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체중은 7kg이 빠졌고 혈압은 140/90에서 정상인 120/80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미자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식단 바꾸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통증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 이제는 손주들과 산책도 하고 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어.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침 습관,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체리 알알, 그리고 저지방 우유 한 컵. 점심 식사, 식사에 찐 브로콜리와 신선한 토마토를 곁들이세요. 저녁 습관, 저녁 식사 후에 샐러리 2줄기를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잠시 눈을 감고 6개월 후의 당신을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두려움 없이 발을 내딛는 당신.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뛰노는 당신. 통증 없이 편안하게 잠드는 당신의 모습으로. 이건 꿈이 아닙니다. 당신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 절대 이 나이에 무슨 소름이야라거나 이미 늦어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건강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정해서 시작해보세요. 물 2리터 마시기, 체리 알알 먹기, 브로콜리 한 접시 먹기, 딱 하나만 넣어. 일주일 후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렇게 작은 실천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당신의 황금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댓글로 이번 주에 시작할 나만의 약속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해집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스트로 음악이 서서히 시작됩니다.